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지금 시각은 11월 27일 오전 2시고요. 새벽 2시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약 8%가량 하락을 했죠. 미국 주식시장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누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오랜만에 상당히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잠을 잘 못 이루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이지만 방송을 녹화하고 있고요. 녹화해서 아마 내일 오전 7시나 7시 반쯤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역시 평소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시황과 그리고 주요 뉴스를 다룰 예정인데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적용하셔서 수익률을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오늘 큰 하락은 있었는데요. 이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터져줬다는 것이 리스크 요인이긴 한데 보통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 그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파동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오늘 예정대로 제가 표시했던 54,400불에서 53,000불 사이에서 제 남은 시드를 모두 풀매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 박스층 구간이 장기적으로 저점이 될 수도 있고요. 꼭 장기적으로 저점이 아니라 추가 하락을 해주더라도 그 전에 분명 단기 반등은 올 확률이 매우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요. 이렇게 7월 19일경부터 뻗어나오는 중기 지지 라인에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지지 구간이고 또 그때부터 상승했던 이 상승분에 대해서 0.38이 되돌림 구간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변곡점이 되었던 주요 구간은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교롭게도 이 변곡점이 되었던 가격대가 바로 현재 54,000불에서 53,000불 사이 가격대입니다.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지지 라인이 3개나 겹친다는 건 제 경험상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이고요. 단기 반등이라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이 지지 구간이 깨진다면 그만큼 하락이 강력하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 그랬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렇게 박스친 나머지 두 구간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기본적인 관점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들로 여기까지 하락을 결국 하더라도 단기 반등이라도 줄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남은 시드를 모두 투입을 했고, 매도는 단기 반등이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일부 익절을 하든지 아니면 쭉 홀딩하든지 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코리니 분들께서는 이런 하락이 익숙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이 올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기 쉽습니다. 저도 그 기분을 너무 잘 알고요. 하지만 이렇게 미리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놓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당황할 일이 없고, 또 당황을 하게 되더라도 그때는 요동치는 마음이 아니라 이성, 내 눈에 보이는 이성적인 근거들, 매수 매도의 기준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제 경험상으로는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원칙들을 따라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이런 큰 하락이나 큰 상승이 있을 때 마음 동요되지 마시고 명확한 매수 근거를 가지고 또 매도 근거를 가지고 매매에 임하시다 보면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느실 겁니다. 오늘 같은 경험들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긍정적으로 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RSI라는 지표가 일봉상 또는 4시간 봉상 다이버전스가 나올 때 꽤 강력한 반등 신호임을 알 수 있습니다. RSI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가격의 방향과 이 RSI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매수의 세기 또는 매도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그 가격의 움직임과 이 RSI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있지만 점점 매수의 세기는 약해지고 있으니 곧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반등을 할 때에도 만약에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RSI 지수는 그만큼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살짝 올라주는 모습이다 하면 가격은 매도세가 세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서 반등의 신호로 하나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이 RSI 지표의 다이버전스가 중요한 변곡점의 신호로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3번의 저점 포인트가 나왔는데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에 RSI는 오늘의 일봉만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준다면 이렇게 내려왔던 RSI 지표가 다시 쑥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점을 이었을 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가격의 저점은 하락하는데 만약 RSI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반등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4시간 봉으로 바꿔서 보면 좀 더 명확한데요. 이렇게 저점 1번, 2번, 3번, 4번 찍었는데 이 부분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가격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RSI 지표는 전반적으로 그만큼 내려가지 않는 트렌드죠.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비교해봐도 가격은 더 이쪽이 높이 있는데 RSI 지표는 더 아래에 있고, 오늘의 하락, 이렇게 큰 하락이 있었지만 이때 RSI만큼 내려가질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반등했을 경우에 충분히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반등을 해준다면 굉장히 좋은 반등 신호가 될 수 있겠고요. 그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매수의 근거는 지난번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53K에서 54K 구간이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의 주요 평균 매수 단가입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이 단기 보유자들의 매수 평균 단가를 지켜주는 선에서 상승작을 계속 해왔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 가격을 지켜주고 상승을 다시 이어간다면 이것은 강세장 중에 일시적인 조정이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반대로 이 가격이 뚫리면 단기 약세장이 좀 더 강화되겠다, 약세장이 조금 더 길어지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락이 굉장히 셌고 매도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런 리스크 요인은 있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매수를 해야 할 근거가 너무나 많은 구간이 바로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하시는 게 떨어지고 나서 파시고 오르고 나서 사시죠. 그러면 그만큼 기대 수익률, 기대 손실률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떨어지고 난 다음엔 더더욱 사야 되는 거고요. 오르고 난 다음엔 더더욱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이 지지선을 이탈하는지, 그리고 이 53K를 깨버리는지 여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확률상 더 좋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반대로 방금 말씀드린 지지 구간을 이탈한다 싶으면 손절하고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 점만 유의하시면 오늘의 이 하락은 드디어 제가 계획했던,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구간으로 왔기 때문에 계획대로 그냥 매수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이더리움의 4시간 봉 차트인데요. 한 가지 조금 찝찝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엔 이 7월에서부터 뻗어져 나오는 중기 지지선을 오늘의 하락으로 이탈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한 가지 리스크 요인일 수 있겠는데요. 올해 초반이나 중반을 보면 가끔 이 전체 시황을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이 좀 더 주도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의 주요 지지선, 저항선 이탈 여부가 그 이후에 비트코인의 시황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런 경우가 있긴 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 비트코인이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이더리움 또한 빠르게 이 지지선 위로 올라와 준다면 이 리스크 요인은 어느 정도 해소되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많이 내려왔죠. 특히 NFT 코인들의 강세장이 지속되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려올수록 파는 게 아니라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비트코인의 비중이 축소될수록 다시 비트코인의 비중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게, 이 생각의 전환이 투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으로 다시 내려왔고, 따라서 이런 경우엔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비중에 가져가 주는 것이 손익비 차원에서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매수도 거의 다 비트코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알트코인들에 비해 변동성이 좀 낮기 때문에 곱하기 2배 레버리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폴카닷 차트인데요. 폴카닷 보시면 5월에서부터 내려온 이 저항선을 잘 뚫어줬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 저항선에서 지지를 받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지지를 잘 받고 올라줄지 아니면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이렇게 점점점 스물스물 내려갈지,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폴카닷은 딱 반등할 만한 포인트까지 가서 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폴카닷도 아까 이 저점이 좋은 매수 포인트였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캐시인데요. 비트코인 캐시가 딱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선 라인을 계속해서 튕기면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죠. 이것이 반등을 하려면 어느 정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수평 매물대를 쌓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상승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코인들도 오늘 딱 반등해 줄 만한 포인트까지만 떨어지고 잘 지지받고 반등하고 있다. 단타 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지지선, 저항선 개념을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차트 강의로 올릴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택스 차트인데요. 굉장히 쇼킹한 차트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런 차트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이렇게 상승 때 이렇게 상승 매수 거래량이 꾸준히 잘 나와주고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반면에 조정 때 매도 거래량 거의 안 나오고, 다시 상승할 때 또 매수 거래량이 계속해서 쌓이는, 이렇게 매수 거래량만 계속 나오는 차트는 참 오랜만에 보거든요. 그만큼 뭐 이런 차트가 있나 싶을 만큼 단기적인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이 차트는 굉장히 아직도 상승 추세가 강하구나,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굉장히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일부 매수를 했습니다. 대략적인 타겟 가격을 잡아봤을 땐 약 4.278달러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이 1.873이니까 거의 2.5배 정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택스도 조정이 올 때마다 모아갈 만한 코인으로 보이니까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틱, 즉 폴리곤 차트입니다. 업비트에는 폴리곤이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바이낸스는 예전 이름이 매틱 네트워크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이 차트도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21년 초부터 시작됐던 이 상승에 상당히 많은 매수가 일어났고,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조정도 거의 오지 않았죠. 그리고 조정 때 매도 거래량도 거의 나오지 않았고, 차트적으로 봐도 이렇게 지지선 잘 지키고 지지선마다 반등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고점을 이어보면 이 저항선 잘 뚫고 내려와서 리테스트 잘 받았다. 이제 이런 상승이 기대된다. 그래서 저도 일부 오늘 매수를 했고요. 이 지지선 이탈 여부로 손절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지지선이 뚫리고 내려오면 손절하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뚫리지 않는다, 이 지지선을 계속 지켜주고 상승을 이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투자자분들께 해당되는 뉴스인데요. 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 합의가 일단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9일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오늘이 27일이니까 앞으로 이틀 정도 더 기다리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개정안 통과가 가능한데요. 정치적으로 조금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너무 강력하게 계속 반대를 하면 혹시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유예가 될 확률은 90대 10 정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하면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통과될 것 같다라는 게 중론이죠. 세법은 정부가 반대해도 여야 합의로 통과가 가능하다. 따라서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요식행위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존에 합의됐던 사항을 뒤집는 것이니만큼 정부 동의를 얻겠다는 목적이 강해서 지금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통과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아무래도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결과 나오면 다시 시황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황과 차트 분석, 또 공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코인 투자하는 방법을 교과서적으로 차근차근 기초부터 생초보분들까지 들으실 수 있게 온라인 강의를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가 막막하셨던 분들, 그리고 코인 투자는 도대체 뭘 보고 하는 건가 궁금하셨던 분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 실력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고 함께 성공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